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추징금 1,200여만 원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이유까지 세 가지 혐의 중 법원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핫한 뉴스 발빠르게 M스피드. 우인성 부장판사가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왔던 기자들이 말하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요. 예. 어떻게 봤습니까? 선고 결과.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여태까지 모든 이제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인식이잖아요. 예. 내가 주가 조작 공범에게 돈을 투자하고 쩐주로서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주가 조작할 거 알고 예. 있으면서도 했냐 안 했냐. 예. 요건데 요거를 이제 미필적 인식이라고 예. 그냥 알고는 있었다라고. 예. 근데 거기다 미필적이란 말을 적으니까 마치 고의로 한 건 아닌 것 같이 예. 이렇게 우연히 알았다는 식이에요. 네, 예. 그렇게 어쨌든. 됐는데 예. 인식을 했으면 대부분 유죄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공동의 의사, 네. 공동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블록딜 대량으로 매각을 할 때 예. 너무 싸게 파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항의를 했어. 예. 그랬기 때문에 저 주가 조작 세력과 다른 행동을 했어. 예.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그렇습니다. 했어. 그러므로 공범이 아니야. 예.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유죄가 되려면 네. 이제 우인성 판사 입장에서는 예. 김건희가 공범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자료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할 때 종이에다 적어서 1번 너는 뭐라고 2번 너는 뭐 이렇게 적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계약서가 없다 예, 그랬나요? 계약서가 없다. 예. 문건으로 된 게 없다는 예. 건데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예.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전 국민이 많이 어떤 관심을 가진 사안 아닙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오히려 이제 본인에 대한 여론을 좀 의식을 했는지 예. 특검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예. 요걸로는 이제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요거는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그건 재판부가 바꿔야죠. 판단할 그러면. 수 예. 없어.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재판 중에 예. 본인이 의심이 되면 검찰에게 공소장을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그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런 예. 과정이 없었죠. 지금 판결을 이렇게 해놔서 근데 특검으로서는 사실은 방조 혐의는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 이게 네. 낮으니까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 공범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6년 만에 예. 최초 보도 6년 만에 판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 탈하겠습니다, 봉 기자도. 예. 그렇죠. 예. 근데 아마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2심에서 하죠. 다른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아무리 그렇게 봐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궁금해서 예. 이분이 무슨 판결들을 했지라고 보니까 예. 대표적인 게 그 장영하 변호사라고 2021년에 예. 박철민이라는 조직폭력배가 예. 감옥에 있는데 예.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아, 그래요. 상납했다. 예, 예. 그 문신 예, 하고 네. 돈다발 그 사진. 예. 돈다발 했죠. 예. 근데 당시에 검찰이 박철민만 기소를 했어요. 예. 수사에서. 장영하를 기소를 안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아마 재정 신청까지 거쳐서 뭐 하여튼 복잡하게 예.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 이분이. 근데 그분에 대해서 무죄를 아, 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 사건은 사실은 대선판을 흔든 사건인데. 오인성 판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대선판을 흔든 사건인데 그거를 같이 폭로했던 네. 그 사람은 감옥에 있으니까 네. 장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만나가지고 예. 국회에서 발표 예. 를 기자회견을 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네? 예. 저거 맞구나. 예.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다라고 네. 사실상 이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죄가 받아서 장영하 변호사가 아마 작년에 총선 출마를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판결이 어떤 그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군요, 보면. 예. 본인이 예. 대북송금 예. 사건 판결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 네. 수원지법에서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 예. 이런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예.
무슨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 했을 리가 없다. 아. 본인의 생각을 적습니다 판결문에. 근데 오늘 본인의 그래요? 생각을 적은 부분들이 자의적 뒤에 예단을 보이더라고요. 가지고 판결을 그렇죠. 하는 경향이 있군요. 증거 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줄 수밖에 없어라고 외견은 그렇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이 보기에는 예.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갖다 붙였구나. 예. 붙이다가 무죄를 줄 근거가 부족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투영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의심한다 이거죠. 아까 예. 시민보 기자랑도 통화를 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봉 기자 생각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이거를 뭉개고 이렇게 판결할 수 있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명태균 예. 공짜 여론조사 수수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했거든요. 예. 근데 일부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윤석열과 김건희만을 위해서 명태균이 한 게 아니야라고 예. 했습니다. 예. 윤석열과 명태균만을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만을 위해서 했던 여론조사는 예. 딱 3건이야라고 적시가 됐어요. 예. 이거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근거가 없어요. 네. 총 80여 건인데 아 판결에 근거가 없단 말씀이시죠? 네. 예. 예를 들면 3월 그러니까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예. 대선 면밀 조사라는 조사를 명태균이 해요. 예. 이거는 뭡니까? 딱 대선 후보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3월 8일자 여론조사 명태균 여론조사는 예. 쭉 윤석열 당선 봉황문의까지 딱 예. 조사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김건희한테만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 줬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굽니까? 김종인, 아하, 이준석, 예. 함성득, 예. 그리고 그 여의도 선거 관계자들 연구원장이었던 그러니까. 지상욱 예. 다 대선과 관련 예. 있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명태균이 이 조사를 이준석을 위해서 했나요? 예.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마치 명태균이 수십 군데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위해서 뿌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실체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네. 오늘 판사의 그 설명하신 대로라면 완전 왜곡인데요. 그거는. 완전 왜곡이죠. 예. 그리고 판결문 오늘 뉴스에 네. 오기 직전에 제가 네. 강혜경 씨랑 또 통화를 예.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예. 김건희 측 변호사가 본인에게 물어봤던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답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아. 그거 윤석열 김건희한테만 준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강혜경 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네. 하는 겁니다. 예. 이거 다 대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예. 이 사람들 뭐 그러니까 변호사 측 논리가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돼 있다. 그렇죠.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증인 신문이 진 예. 거니까 예. 그 증인 신문 중에 강혜경 씨의 의도는 이건 윤석열 김건희만을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한 거를 같은 문장을 뒤집어 가지고 예. 김건희의 무죄를 주기 위한 증거가 돼버린 거죠. 강혜경 씨의 워딩이. 아, 그래요. 예. 이건 굉장히 강혜경 씨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죠. 예. 그 무상 여론조사 네. 그 혐의 그것도 마찬가지 무상.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가 돈을 안 줬잖아요. 네. 윤석열이 돈을 안 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특검의 녹취가 공소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건 또. 그거 자기들이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근데 판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윤석열이 돈 준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그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받은 2억 4천만 원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게 죄 아닌가요? 내가 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네. 남의 돈으로 했다. 그러면 그게 유죄가 돼야 되는데 무죄의 증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논리면은 예.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네. 똑같은 혐의 재판받고 네. 있잖아요. 공짜 여론조사. 네. 이 우인성 판사의 논리라면 오세훈 시장 무죄입니다. 모두가 무죄죠. 예. 이거는. 내가 지시한 적 없고 예. 요청한 적 없고 예. 네가 알아서 너의 홍보 활동, 너의 업체 이익을 위해서 알아서 예. 한 거지. 그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이 판결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제 도이치를 무죄로 판단하는 근거를 하면서 블록딜을 뭐 얘기를 했잖아요. 블록딜. 이 우인성 판사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이 공모자들하고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블랙펄에 있는 그 쪼무레기들하고 김건희가 그렇게 블록딜로다가 2억 5천만 원씩이나 싸게 얘네들이 팔았는데 그럼 김건희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그 쪼무레기들하고 급이 달라. 권오수 대장인 권오수하고만 계속 주고받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인성 판사는 공모하면 영화에서 보여듯이 무슨 골반도 컴컴 골방에서 다들 모여갖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걸 공모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쪼무레기들은 김건희 얼굴도 못 봤을 거야. 공모에 자격 시험 봐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쓰고 주가 조작하냐고. 내가 공범이다, 아니, 정범이다. 잠깐만 내가 잠깐만 말을 마저 끝낼게. 이게 내가 제일 잘하니까 블록딜로다가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거래 대상이지 공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블록딜 얘기를 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블랙펄에
그 쪼무레기 2명이 그 플레이어 2명이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불이익을 줬다. 너무 싸게 팔아서. 할인해서 블록딜로 넘겼다고 해서 대판 싸웠다. 그래갖고 네. XX구만 듣던 대로 하고 저렇게 저 김모 지점장이랑 김기현이라고 주포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싸게 팔았다고 했잖아. 그렇지. 김건희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인데요? 36%야. 2달 두 달 만에. 만에. 18억을 원금을 해서 6억 8천만 원을 이익을 받거든요. 2달 만에. 그걸 저렇게 싸게 팔았다고 엄청 대판했다는 거잖아. 원래는 권오수하고는 36%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받기로 했겠지.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권오수가 저 쪼무레기 그 플레이어들한테 지금 팔아라 블록딜로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건희는 권오수하고만 통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9억 벌 줄 알았는데 6억 벌었다 이런 예를 들어 거네.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저거는 그 우인성 판사는 저 두 사람이 모르고 저걸 팔았으니까 김건희하고 공모 관계가 아니다. 거래 관계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는 쟤네들하고 급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권오수하고만 한 거야. 34,000 때려주세요. 이것도 그 사람들하고는 직접 연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죠. 7초 만에 했잖아. 그래서 권오수의 그 재판 때 저 또 좀 그 플레이어들이 자기는 김건희한테 연락을 받지는 않고 아마 했으면 권오수나 그렇지. 이정호가 했을 거다. 자기들은 체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저 아까 그 블록들에서 4,200만 원 수익금에 대해서도 우인성 판사가 그게 야 4,200만 원 수익금을 줬으니까 같은 편끼리라면 그 수익금을 이렇게 나중에 한꺼번에 나누지 하겠느냐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블록딜에서 2억 5천만 원을 싸게 쟤네들이 팔았다고 해서 김건희가 난리 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수료를 갖다가 4,200만 원을 또 줬어. 그렇지. 만약에 공장장 같으면은 내 공장장 모르게 내가 2억 5천만 원을 싸게 그냥 팔아버렸어. 그렇지. 그럼 나한테 수수료를 주겠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지. 오히려 손해배상을 걸지. 그렇지. 그거는 바로 뭘 말하냐면은 권오수 재판 때도 나온 게 권오수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권오수가 야 수수료는 수수대로를 줘야 돼라고 해서 따로 일종의 수고비를 따로 준 거야. 이익을 받는데 생각보다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고 화를 낸 것이지. 그렇지. 이익을 보긴 봤잖아. 36% 수익이면 나 같으면 엎드려서 큰절하겠어. 그 두 달 그러니까 만에 저 일화가 말해주는 건 김건희가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뿐이야. 그 수익률을 갖다 처음에 같이 권오수하고 약정을 안 했으면은 36% 수익이 나는데 그걸 난리 치겠느냐 이거지. 혹시 그리고 이거 말고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단 내용에서 좀 그러니까 또 문제로 지적될 만한 걸 발견을 하셨을까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김건희 씨의 시대조정 인식 여부에 대한 그 단서들을 보도를 하면서 네. 이건 최소한 방조범은 된다. 방조범 혐의로는 기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동안 이제 보도를 해왔는데요. 네.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 굳이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방조 혐의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이 그걸로는 그럼,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판단 안 한다고 했는데 예. 보통은 이제 그렇다면 그 재판부에서 이건 뭐 예비적인 혐의로도 방조 혐의를 넣어서 네.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재판 과정에서 보통 이제 그렇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제 방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건 다른 이제 공동 정범으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요 종사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판결 당일에 와서야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예. 수많은 기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